자, 지금부터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개인 소유죠. 개인 소유의 1세대 1주택이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정금에다가 공정시장가율로 곱한 금액으로 과표를 하느냐 그거죠. 그래서 과표가 나면 여기다 뭘 곱한다? 기본적으로 개인 소유니까 누진세로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예. 이때에 우리 개인 소유일 때는 우리 다주택자냐 1세대 1주택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여러분? 12억 원을 공제하는 거죠. 예, 그런데 다주택자는 이 금액이 줄어드는 얼마? 9억 원을 공제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공제 금액이 다주택자일 때보다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제 금액이 커져서 과표가 어떻게 하죠? 줄어들죠. 그러니까 여기다 세율 곱해서 중부세도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법, 우리 종합부동산세에서 개인 소유 1세대 1주택자는 무겁게 가볍게 과세하겠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이게 만약에 법인일 때는 그죠? 법인 소유 주택일 때는 공제 금액이 있다 없다? 없다. 자, 2번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남자 여자가 합쳐서 혼인한 거죠. 근데 남녀가 각자 뭐를 갖고 있으면 주택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2주택자가 되니까 부담이 커지죠. 그걸 방지해서 혼인하는 날부터 몇 년 주죠, 여러분? 그렇죠? 네, 혼인은 5년. 그 다음에 노부모 동거범위 몇 년, 여러분? 10년이죠. 네, 그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 소유한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뭐죠? 각각 1세대로 본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3번 종합부동산세, 그죠?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 적용은 공제는 100분이 얼마냐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보유기간은 크게 여러분 세 가지 구분했죠.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그래서 5년 이상은 20%, 그 다음에 10년 이상은 40%, 15년 이상 몇 프로죠 여러분? 50%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지금 보유기간이 몇 년이죠? 여러분? 12년이죠, 여러분. 12년이기 때문에 바로 보유기간별 공제를 몇 프로가 되는 거죠? 바로 40%가 돼야 되는 거죠, 40%. 자, 그런데 우리 요거 40% 봐두시 바랐습니다. 자, 4번이죠.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죠, 여러분. 그러면 뭘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때 세액공제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그죠? 그 다음에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 두 가지죠. 이때 애들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이때 중복 공제를 받을 때 최대 몇 프로까지요? 100분의 80이죠 여러분. 그래서 100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즉 80% 범위에서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5번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인 개인이죠. 이때는 해당 연도에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액은 직전 연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자, 올해부터 작년부터죠 여러분. 무조건 이제 주택 수요 관계시 없이 개인은 무조건 몇 프로죠 여러분? 150%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개인은 주택수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관계없이나 무조건 세부담 상한세 몇 프로죠? 150%죠. 다만 주택을 소유한 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다. 그럼 법인 때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실 거라 믿습니다. 자, 6번이죠. 과세 기준이죠. 그래서 과세 기준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 소유자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율 합한 금액이 자 종합합산 과세 대상일 때는 얼마죠 여러분? 5억 원이죠 여러분.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바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죠. 자, 종합이 아니라 별도면 얼마죠 여러분? 그렇죠. 80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택은 얼마죠? 9억 초과 1세대 1주택은 12억 법인이 되는 공제금액 없음 꼭 기억해 주십니다. 7번 종합부동산세 과세일이죠. 언제들은 우리 매년 6월 1일이죠. 바로 재산세 과세 기일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일이 되는 거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8번 종합부동산세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이죠. 원칙은 뭐죠? 정부 부과가세죠. 이때 이렇게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납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세율 관할세무서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언제부터 그죠? 12월 우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는 거죠. 즉 정부 부과 과세나 신고 납부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에는 12월 상반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9번.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가징수하는 경우.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 부가징수 원칙인 거죠. 이때는 납세고지서, 즉 납부고지서죠, 여러분.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세를 기재하여 납부기한 개시 며칠 전까지죠, 여러분. 최소한 5일 전까지죠. 5일 전까지는 발급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는 납부고지서 발급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10번인가요, 여러분? 자,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얼마를 초과할 때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되었던 몇 개월 이내에 뭐가 가능하죠, 여러분? 분납이 가능하자, 그 얘기죠,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이 분납은 개인은 물론 법인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물론 법인도 이때는 주택은 물론 뭐도 여러분 토지도 주택은 물론 토지도 다 분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하기만 하면 250만 원을 초과하기만 하면 개인이냐 법인이냐 주택이냐 토지냐 관계시 없이 납부 기한이 경과되었죠. 자 여기 종부세 몇 개월이죠 여러분? 6개월 이내죠 여러분. 6개월 이내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매일 정리 노트 확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